화를 내요. 그리고 남편이 나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추적해요. 정말 봐, 어디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불안할 때는 이 불안, 나 불안해. 이러면 이게 약한 사람처럼 그렇죠. 보이죠. 예. 이거 인정하고 싶지 남자답지 못한 않으니까.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괜찮아. 거죠. 뭐 다 그래. 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시옷자로 시작하는 거. 뭐요? 사랑해요 이 말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네.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럽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문제를 네. 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남자, 아빠들의 마음도 역시 불안한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이렇게 얼핏 제목만 들으면 아빠들이 이거 남자한테 너무 부당하게 남자들을 코너에 모는 거다 그러지만 사실은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지 네. 본질의 마음은 같다. 그러니까요. 역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또 아버님들한테 저희가 미리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는 부부 갈등 문제를 좀 몇 가지로 정리들을 좀 해봤습니다. 대부분 집에 아마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저희가 또 차트로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그래요. 아이의 교육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이슈인데요. 아마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의 교육 문제로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자, 아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할 놈은 단칸방에서 공부해도 S대 가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반해서 엄마는 부모가 밀어주는 만큼 되는 거야. 맞아요. 요즘은 선생님 다 하는 얘기가 엄마의 정보력에 할아버지의 경제력에 아빠의 무관심이 있어야지 애가 성공한대잖아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인데 아빠 이거 참 답답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정말 과외 하나 안 하고 학원 하나 안 다니고 본인이 공부해서 저 어디 깊은 산골에서 정말 뭐 좋은 성적으로 우수한 학교에 합격하는 사람이 네네. 있거든요. 얼마나 드물면 사람들 입에 회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네요. 예.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맞는데요. 아빠들 역시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아내와 얘기할 그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꺼내자면 더 많이 벌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벌어오는 돈에 일정한 부분이 이제 교육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빠가 보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아빠도 두려워요. 나중에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래 시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그럴 거면 당신이 일주일에 2번이라도 일찍 들어와서 애랑 책을 좀 같이 읽는다든가 당신이 영어 단어 하루에 한 30개씩이라도 좀 외우게 해. 요걸 남편들이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 하면서 말은 갈로면 다가 뭐 이래버리니까 여자들이 느끼기에는 무관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 근데 역시 또 남자들은 무관심하다고 비난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 자신을 더 잃기 때문에 그렇죠. 더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약간 이해는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할 말 있으신 어머님 계시죠? 네. 네. 저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3학년 그리고 막내가 30개월 된 새 딸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네. 제가 전업주부이다 보니까 집안 살림이며 육아며 아이들 교육을 거의 전적으로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빠는 거의 개입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는 괜찮다가 뭐 아이들의 학교 시험 결과가 나는데 결과가 별로 안 네. 좋다거나 아니면 제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언성이 높아져서 집안 분위기가 쌀벌하다거나 막내가 놀다가 넘어졌다거나 네. 이 터지면 그제서야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하느니 그것밖에 못하느니 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학원을 보내라느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평소에 아빠가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대화로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점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서운하시죠. 그런 네, 얘기 너무 들으면. 서운하고 그렇죠. 답답하고. 근데 저는 또 이 아빠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요. 네. 아빠도 늘 개입은 안 하고 있지만 멀찍이서 보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탁 개입을 하기에는 좀 아직 자신이 없어요. 네. 근데 문제가 딱 생기면 이따라도 개입을 안 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때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말을 네. 얹으니까 이게 그리고- 무슨 너무 현실감도 떨어지는 얘기를 또 하니까 답답한 그렇죠. 거죠. 여자 현실감이 입장에서는. 떨어져요. 네. 근데 아빠의 마음은 내가 아빠로서 이 시점에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남자들한테는요. 잘 자상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야 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늘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당신이 정말 바빠서 그동안은 못했지만 지금에라도 뭔가 얘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얘가 평소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얘한테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아라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무슨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또 의견이 대립되면 네.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평소에 얘기를 나누셔야 돼요. 꼭 위기가 있을 때 얘기를 나누면요. 그쵸. 그때는 서로 잘 안 받아들여요. 네네. 이제 그럴 땐 조금 이제 서로 쿨링을 좀 하시고 좀 시키시고 일단 애 앞에서 또 막 아빠를 공격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조용히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애들 키우시는 엄마 하시는 말씀이 애가 대학을 잘 가면 그때부터 아빠 자식이 된대요. 애가 대학을 잘 안 가면 여전히 엄마 자식이고 그래서 애를 대학을 잘 보내야 된다고 엄마들이 너무 열심히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는데